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 여러분 논작물 들어갈게요. 이제 과일들 빠이빠이 하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논작물 24년도 10회 기준 24년도 농구먼 이론서가 나오면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논작물이에요. 먼저 변경 예정인 거 논작물에서만 한번 보면요. 일단 품목이 추가가 됩니다. 품목이 우리 맹류에서 귀리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맹류라고 하죠. 그리고 벼가 품목이 추가된 건 아니고 조곡이 나뉘어요. 일반 벼하고 일반 벼, 그 다음에 분질미, 가루. 저건 품목이 아니죠. 벼 품목이 품종이 2개가 된 거예요. 일단 변경 예정인 거 첫 번째가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따 보험기간 하겠지만 벼는 어떤 막 보험금 종류가 좀 많아요. 퍼센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벼에 있어서입니다.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이 있는데 그 퍼센트가 달라지고요. 세 번째죠. 달라지는 거. 경작불능이 있잖아요. 경작불능 중에서 분질미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달라져요. 우리 왜 복분자 할 때 했었잖아요. 65% 이상 식물체 피해율. 그게 분질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벼품목은 수확불능 보험금이 가능한데 수확불능에서 또 분질미의 퍼센트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걸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품목, 추가, 품종이 벼가 나뉘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양직파불능은 일반 벼 분질미가 나누어서 퍼센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반 벼 분질미 다 합쳐서 퍼센트가 달라지고요. 경작불능과 수확불능에서 분질미만 해당하는 퍼센트, 보험금 계산할 때 해당하는 퍼센트가 나뉘어집니다. 달라져요.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거 24년도에 본다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달라지죠. 그거는 2025년도 그러니까 11회 시험까지 계속 달라질 예정이에요. 적종, 과수, 사종과 더불어서. 네, 그런 게 있더라. 오케이. 자, 보장 방식, 종합비용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보험 목적물의 수확량 감소,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보상한다. 근데 요거는 사실 조사료용 벼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조사료용 벼는요,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불능만 보상해요. 경작불능 보험금만 가능해요. 수확감소 보험금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사료용 벼는 보장 방식 자체는 우리 경작불능 보장 방식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의 이름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가능하지만 조사료용 벼의 보장 방식은요, 생산비 보장 쪽이에요. 하지만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 생산비 보장 노지 쪽 가시면 없죠. 거긴 밭작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 친구는 그냥 논작물이라 여기 있구나. 근데 수확량 감소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수확 감소 밭작물 가시면 옥수수가 사료용 옥수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사료용 옥수수도 수확 감소가 아니라 조사료용 벼처럼 생산비 보장으로 분류가 되고, 하지만 이론서에는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에 있진 않아요. 그리고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된다. 왜 생산비 보장인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아닐까요?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내용 나눠볼게요. 종합위험이죠. 자조화 보상하는 재해 쭉 넘어가고요. 자, 얘 중요하죠. 특약 가입하면 병해충을 7종만 보상해줍니다. 이 7종 쓰는 거는 기출 여러 번 됐었어요. 두문자, 우리에겐 두문자가 있죠. 흰줄벼도 깨먹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회차가 진행될수록,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회차가 진행될수록 우리 공부할 내용에 농구먼 이론서에 추가되는 내용이든 아니면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이겠지만 과목이 별도로 생성이 되든 재배학과, 특히
이런 병해충에 관한 내용이 많이 이제 점점 들어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23년도 기준 농금원 이론서를 보시면 복숭아 세균 구멍병과 그다음에 이 병해충 7종에 대한 병징이 이론서에 실려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감자, 고추에 우리 병해충을 보장하는 게 지금 복숭아 세균 구멍병 하나, 벼 7개, 그다음에 감자와 고추는 등급별로 1, 2, 3등급 나눠서 꽤 많은 병해충을 보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친구들의 그 병해충 병징도 따로 이제 추가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재배학과 관련된 내용과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여기에 병해충과 가축의 질병 보장 확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제도를 이렇게 한번 연구해봐라. 변경을 연구해봐라. 확정이 아니고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정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기본 계획 안에 병해충, 가축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과목도 한번 추가되는 걸 연구해봐라. 근데 과목이 추가되는 건 굉장히 먼 훗날에 이를 것이고 한동안은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까. 신경 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24년도 기준으로는 복숭아와 벼만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 7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카페에 저 병해충 제가 그 사진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 구종 그대로예요. 기본 구종 개, 수, 통, 원, 보, 시, 개, 해, 전. 하지만 얘 안 쓰면 요거 안 쓰면 감점 받는다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네.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는 제외. 똑같은 게 뭐 감자, 고추. 감자와 고추는 아예 이 친구를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감자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시오. 근데 뭐 밭작물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시오. 그럼 이걸 다 쓰고 감자, 고추는 예외, 제외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복숭아도 과수를 쓰시오. 그럼 이렇게 하고 단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거 제외. 복숭아만 쓰세요. 복숭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세요. 그러면 쓰고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거 제외. 항상 네.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 구종 넘어가고요. 네. 보험 기간 볼까요? 자, 우리는 항상 보험 기간 이퀄 뭐다? 보험 기간? 보험금의 종류. 이 보장을 이 기간 동안에만 보장합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일단 품목을 좀 나누어서 볼게요. 벼 먼저 보겠습니다. 벼는 이양직파 불능을 보장한대요. 기계 이양 또는 직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능. 왜? 보상하는 재해로. 아예 농사 시작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불능입니다. 불능. 네. 불능자 들어가는 게 벼에 좀 있습니다. 불능. 오케이. 근데 일단 이양직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 또는 병해충으로 일정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피해 면적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직 다시 심거나 다시 씨 뿌려도 되는 기간이라면 시기가 다시 하세요. 다시 여긴 불능 아닙니다. 네, 다시 하세요. 그럼 돈 들어가겠죠. 네.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이양을 했든 직파를 했던 이제 논에 묘가 있고 쭉 경작을 하는데 너무 큰 피해가 왔어요. 자조화 또는 병충해로. 그래서 경작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불능 있죠. 불능.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일종의 큰 범위에서의 생산비 지급합니다. 근데 그 생산비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일정 비율을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거죠. 네. 성격이 경작불능으로 인한 어떤 보험금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이만큼 지급할게요. 다른 거 하세요. 이 내용이에요. 네. 자, 경작을 계속 진행했어요. 수확을 시작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자조화 또는 병충해로 수확량의 감소가 생겼어요. 수확감소보험금 지급하겠죠? 근데 수확량 조사를 하다 보니 수확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확을 해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될 것 같아요.
수학불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상적으로 왜 판매가 안 되냐고요? 현미의 비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걸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원계 중에 현미 비율이 한 80%는 돼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요. 그럼 이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수학불능보험금. 자, 벼에는 이런 보험금이 가능해요. 이 중에 지금 불능자가 3개가 있죠. 3개. 이항직파 불능, 경작 불능, 수학 불능. 이 불능 보험금들은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계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효 효력 상실 해지에 의해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서로 의무이행, 끝. 계약 소멸, 네. 의무이행, 끝. 계약 소멸, 즉 환급보험료는 없는 거예요. 무효나 효력 상실이나 해지에 의한 거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죠. 보험료 환급 사유였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항직파 불능보장. 보장 개시 시점이 계약 체결일 24시. 근데 이항직파 불능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벼만 보는 거예요. 이항직파 완료일 24시. 이항직파 완료일 24시. 이항직파 완료일 24시. 요거 특이하잖아요. 보험기관에서 문제 나온다면 특이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적종, 벼, 나중에 생산비 보장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만 계약 시 이항직파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 이거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이항을 4월 20일에 했어요. 이항 또는 직파를. 근데 계약을 4월 25일에 한대요. 그럼 언제가 요 이 땅 하고 보장이 개시된다는 얘기예요.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24시 4월 25일부터잖아요. 그쵸? 근데 거꾸로 해볼까요? 4월 20날 계약했어요. 근데 이항직파 완료가 4월 25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예요? 이항직파 완료일이 우선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늦은 시점부터 보장을 개시하겠다. 둘 중에 늦은 시점부터.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논에 묘가 있은 이후부터 보장을 개시하겠다. 아니 계약을 4월 20날 해도 지금 논에 보장할 묘가 없잖아요. 그쵸? 계약을 4월 20날 해도 보장할 묘가 생긴 다음부터 4월 25일 이후부터 보장을 개시하겠다. 계약을 아무리 빨리 했어도 4월 20날 계약을 했어도 묘가 없으면 안 된다. 반대의 경우에 4월 20날 논에 묘를 다 심었어요. 이항 또는 직파를 했어요. 씨 뿌렸어요. 그래도 계약 이후부터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늦은 거, 그다음에 논에 묘가 있은 후부터. 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늦은 시점, 밭에 작물이 있은 시점부터.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이때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일단 아직 심기 전이잖아요. 씨 뿌리기 전이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이항도 직파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럼 이때만 계약 보장 시기가 다른 거죠. 네. 자, 보장 종기 볼까요?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까지는 이항 직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기후 상황에서 7월 31일까지는 되는데 그 이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항 직파 불능도 이때까지 안 돼요? 하는 거죠. 8월 1일? 그건 이미 이항 직파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보장 대상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이항 재직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항 직파해도 7월 31일까지는 해라. 자, 경작불능 볼까요? 경작불능. 경작불능의 보장 종기는요. 전부 다 밀, 보리 또는 귀리처럼 수확 개시 시점까지를 보장 종기로 봐요. 뭐 표현 시점이 생산비 보장 쪽 가시면 최초 수확 직전 또는 그냥 수확 직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어쨌든 수확 직전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 그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벼. 출수기가 나옵니다. 출수기. 용어의 정의 암기하시고. 두 번째, 밭작물에 가시면 콩하고 팥. 종실비대기가 나와요. 종실비대기. 용어의 정의 암기하시고. 세 번째,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는요. 여러모로 같아요. 보험금 계산, 보험 가입 금액, 보장 기간, 보험금의 종류 여러모로 같아요. 보험금 계산에서 아주 살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친구들의 보장 종기 8월 31일. 자, 지금 경작불능 보장 종기 잡아 놓으세요. 이런 거 나중에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수확불능이나 수확감소,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를 보상하는데 판매 개시년도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변은 이듬해가 나올 수가 없죠. 당해 가입, 당해 수확이잖아요. 그쵸? 자, 벼의 보장 종류, 그다음에 보험금의 특이한 주의하실 점 봤고요. 만약에 병해충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럼 병해충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병해충이 발생하면 7종 병해충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다 똑같아요. 보통약관 보험기간과 다 똑같아요. 뭐만 차이가 있죠? 여기서 뭐 하나가 없잖아요. 이양직파 불능만 없죠. 왜 없냐고요? 여러분 이양직파해서 논에 묘가 있어야지 그 묘에 병해충이 걸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양직파 불능이래요.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병해충 보장이 있어요. 그쵸? 주의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는 보험금의 종류, 즉 보험기간의 종류. 우리 조사료용벼 한번 볼까요? 조사료용벼. 조사료용벼는 오로지 경작불능만 됩니다. 오로지. 네. 보험기간 보장 중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맹류, 밀, 보리, 귀리까지 해서 보시면 경작불능과 수확감소 보험금이 가능해요. 경작불능, 수확감소 보험금, 귀리까지. 이 친구들은 이양직파가 아니에요. 보장 시기, 개시일이. 그리고 보장 종기 같은 경우에는 이듬해로 넘어옵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6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여러분, 밀, 보리, 귀리, 나중에 귀리도 추가되겠지만 인수제한 목적물 쪽 가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은 인수 제한 목적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봄에 파종한 건 인수 안 한대요. 즉, 봄 기간하고 연결해서 암기해 두세요. 밀, 보리는요, 가을에 파종해서 해를 넘기고 이듬해 봄, 초여름에 수확하는 거. 가을 파종이 대상이에요. 보험금, 그 인수 대상. 오케이. 자, 보험기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험기간 봤고, 보험 가입금액 넘어가기 전에 해설 노트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품목에 어떤 보장이 가능한가. 네. 병해충에 있을 때는 이양직파불능 해당 안 된다 주의하시고, 일반벼 분질미가 여기서 나뉘어지진 않아요. 아까 경작불능하고 수확불능 그 퍼센트만 잠깐 나눠줍니다. 거기에서만. 자, 조사료용 벼는 보장 방식 자체는 생산비 보장이지만 그냥 논작물에 껴있더라. 네. 그리고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밀, 보리, 귀리는 경작불능 수확 감소만 가능하더라. 오케이. 자, 병해충 특약도 벼 조공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험 기간 이렇게 좀 보장 시기, 보장 종기 좀 특이한 것들 정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넘어갈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나누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요. 벼, 그러니까 일반 벼, 분질미 다 합쳐서. 그다음에 밀, 보리, 귀리, 벼, 맹류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은 우리 수확감소 보장 과수에서 했지만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오케이. 자, 조사료용 벼 나눕니다.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입 금액 한번 우리 잠깐 보자고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과 아까 조사료용 벼, 또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 방식 자체는 생산비 보장으로 분류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수확감소 보장 방식 하면 항상 평수 및 평, 피해율만 생각하세요. 보장 방식, 피해율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가입 금액에서 한번 그 성격을 읽어볼게요.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이게 과수든 밭작물이든 뭐 지금 벼, 밀, 보리, 귀리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죠? 가입 금액 똑같아. 모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가입 금액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입 수확량, 즉 평년의 50에서 100% 사이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이 가입 가격을 벼, 밀, 보리, 귀리는 표준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는 가입 가격이고 어디는 표준 가격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입 가격을 표준 가격으로 하느냐, 생산비 보장은 수입 보장은 기준 가격으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확감소 보장의 보험금 공식이 어떻게 되죠? 보험금 가피자잖아요.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차감. 여러분, 이거 의미가 뭐예요? 물론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있지만 가입 금액 중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가입 금액에 뭐가 녹아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녹아 있잖아요. 금액을 빼버리면요. 평년 수확량 중에서 피해본 만큼을 자기 부담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평년 수확량 중에 피해본 만큼 수확 감소량만큼. 이해되시죠? 아, 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이 녹아 있다라는 게 평년 수확량 중에 살짝 가격 곱하고 피해본 만큼을 지급하는 게 자기 차감하고 수확 감소 보장이구나. 가입 금액에 얘가 녹아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수확 감소가. 자, 지금 제가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생산비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 쪽에는 이론서엔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네. 거긴 밭작물만 가 있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아까 가입 금액, 조사료용 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금액, 가입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면적이잖아요.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지금 경작 중이에요. 근데 제곱미터당 1000원이래요. 그럼 100만 원이에요. 가입 금액이. 무슨 얘기죠? 지금 내 농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1000원이래요. 내 농지 총 보장 생산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산비와 보장 생산비는 우리 살짝 구분하자고요. 생산비는요, 이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내 맘대로 이거 종묘 사러 왔다 갔다 했고요. 농기구 수리하고요. 이거 다 내 맘대로 아니에요. 다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보장 생산비는 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기간에 따른 범위가. 아무렇게나가 아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내 농지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가 가입 금액이에요. 그쵸? 자, 생산비 보장의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계산 방법이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고추나 브로콜리나 뭐 배추 등 이 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가입 금액 곱하기 뭐 뒤에 적용되는 게 다를 뿐이지 가입 금액 중에서는 똑같아요. 그쵸? 가입 금액 중에서 내 농지의 생산비 중에서 피해만큼 보장한다고요. 자, 평년 수확량 중에서 피해만큼, 생산비 중에서 피해만큼 생산비 보장. 생산비를 보장한다고요. 생산비가 100만 원 들어갔는데 총 생산비가 100만 원인데 이 예시에서 피해가 만약에 그중에 30%래요. 그럼 생산비 100만 원 중에 30% 30만 원 생산비 지급한다고요. 이게 생산비 보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생산비 보장으로 조사료용 벼나 사료용 옥수수를 구분하는구나. 오케이. 근데 보험금의 이름은 뭐라고요? 경작불능보험금이에요. 경작불능?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죠. 이 친구들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은. 근데 가입 금액 일정 비율을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생산비 보장. 그치만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퀄 생산비 보장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엄연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가입 금액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실 건 없고요. 가입 금액에서도 그 보장 방식을 나타낼 수 있구나.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는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1000원 단위 절사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금 봤잖아요. 네.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농금원 이론서 1과목 논작물에서의 가입 금액은 아까 보신 표현이 다예요. 그런데 이론서 1과목 89페이지인가요? 하여튼 80페이지 후반대에 보시면은 가입 금액만 쭉 보장 방식별로 묶어놓은 데가 있는데 한 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벼의 표준 가격 해놓고 직전 5개년, 뭐 가입 금액, 가입 직전 5개년이죠. 시, 군별, 농협, RPC, 계약집의 수맥과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를 곱한 게 벼의 표준 가격이래요. 이게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근데 8회 시험에서 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8회 시험에 좋은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 문제로 녹여낸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보험금 이론 부분에, 보험금 산정 부분에 나와 있거나 공식이 아니면 별표 7에 있거나 그쵸? 근데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게.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벼 부분이 나왔었고 또 콩 부분, 수입보장 콩 부분이 나왔어요.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의 품종이 재배되는 경우 가격을 산출할 때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그것도 문장이 나와 있었는데 계산 문제로 녹여서 나왔었어요. 새로운 유형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였다고 그때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시 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가 뭔진 몰라도 여러분 뭔진 몰라도 또 그 80몇 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그냥 읽지 않으셨다 해도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왜냐? 아니 여러분 문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는 안 써있지만 2022년 가입이라고 문제 조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6개년의 데이터가 있네요. 벼는 당해 가입, 당해 우리 보험기간만 암기하셔도 당해 가입, 당해 수확 농작물 재해보험의 모든 데이터는 직전 5년 거. 우리 평년 수확량도 계속 있었잖아요. 물론 8회 시험 당시에서는요. 농금원 이론서에 8회 시험용 농금원 이론서에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인수 관련 수확량이 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료 부분도 싹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였냐면 공부는 그냥 우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농금원 이론서 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평년 수확량, 즉 인수 관련 수확량 부분과 보험료를 다 그냥 강의했었어요. 그때 우리 회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이론서에 없는데 왜 해요?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땐 뭐 선택이었죠,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9회 시험 때 다시 다 추가됐잖아요. 9회 시험 때. 즉 8회 이론서 가지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9회 시험 때 다 다시 추가됐잖아요. 9회 대비 농금원 이론서에. 그냥 공부는 우직하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평년 수확량 공부하셨던 분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과거 5년은 가입 직전 5년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뽑는구나. 가축은 3년이에요. 가입 직전 3년. 그러면 여기서 2022년 가입한대요. 근데 6개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뭔진 몰라도 이건 지워야죠. 저렇게 6개년 데이터 이런 거 우리 속이기 위해서 준다니까요. 네. 그리고 6개년 데이터, 5개년 데이터가 있는데 5개년에 수매가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그럼 평균 내겠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 다 평균을 내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셨다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이 문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최근 5년 평균값에 평균 즉 1,400원, 1,600, 1,800, 2,000, 2,200 평균 그리고 문제 조건에 아예 이게 제시가 돼 있었다니까요. 계산 시 민간 RPC 지수 1.2는 계약재배 수매가에 곱하여 산출할 것. 여러분 계약재배 수매가에 곱하여 산출할 것. 수매가가 5개년이 있는데 당연히 평균값이겠죠. 거기에 곱하여 산출할 것. 다 제시가 됐었어요. 그게 벼의 표준 가격이래요. 볼까요? 5개년치 평균값 1,800원에 RPC 지수, 민간 RPC 지수 1.1을 곱해서 산출한 가격. 이 가격이 벼의 표준 가격, 즉 가입 가격. 얘가 나와야 보험 가입 금액도 가능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야 보험료든 보험금이든 가능하겠죠.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 나오면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고 보험료든 보험금이든 여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가입 가격을 산출하게 하는 것도 농업 수입 보장 말고도 가능하다. 다시 이거 정리하면요. 자, 농구원 이론서 1권 80페이지 후반대에 보시면 벼의 표준 가격은 이렇게 산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산출하는 거 5개년 평균값에 농작물 재해보험 무조건 가입 직전 5개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평년 수확량이든 뭐든 손해율이든 뭐든 거기에 민간 RPC 지수를 곱하래요. 그럼 도대체 RPC가 뭔데요?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우리말로 미국 종합 처리장. 농가가 벼를 수확하잖아요. 수확한 거 RPC에 갖다 주면 수확 이후에 모든 과정을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에요. 미국 종합 처리장. 뭐
계량, 또 건조, 저장, 또 가공, 포장, 유통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농협 RPC가 있고 민간 RPC가 있죠. 농협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 RPC 지금 60에서 70여 개 되고요. 농협 RPC가 120에서 130개 돼요.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시 군별로 좀 쉽게 말해서 센터 이렇게 통합됐어요. 이렇게 좀 큰 데 위주로.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같은 미국 종합처리장인데 민간이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은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농협 RPC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민간 RPC 것을 적용해줘라, 곱해라. 근데 그건 지수로. 지수는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계약재배 수매가? 요즘 계약재배로 농사 지으시는 분, 벼농사 지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쵸? 수매가. 보통 그 해의 12월 정도에 산정이 되죠. 확정이 되죠. 물론 일정 가격을 미리 농가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 이런 문제, 이런 스타일 서술형 문제가 우리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더라. 네. 자, 가입금액 받고요. 보험료 오랜만에 한번 보험료 구성 또 적중하신 다음에 너무 시간 지났으니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영업은 순 더하기 부가더라. 이건 계산도 그렇지만 괄호 넣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 더하기 부가더라. 괄호 넣기 5점짜리는 무조건 다 맞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틀리시면 안 돼요. 순은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된다. 지급보험금 지급할 일이 발생하면 순보험료 쌓아놓은 데에서 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된다. 10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부가의 100%와 순의 50%다. 다른 품목은 전부 다 순의 50%. 뭐만 제외하고요? 적종, 즉 과수 4종과 지금 논작물에서 벼 품목만, 벼 조곡만 조사료용료에 해당 안 되고요. 이들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장 수준에 따라 가입 조건별 차등 지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보장 수준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 10%면 보장 90% 보장 수준. 보장 수준을 쓰세요.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1 마이너스 자기 쓰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원 보험료. 자, 부가는 무조건 100%가 정부에서 지원한대요.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순 중에 지원하는 거죠. 순 중에. 보험료의 구성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자, 이 표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요 살구색 부분이 전부 지원보험료.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네. 요게 기출된 문제였어요. 총 지원보험료 구하는 거. 요거 놓치신 분들 항상 요것만 생각하시고. 네.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전체 보험료 중에서 순 중에 지원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업보험료 중에 여기 다 빼는 거. 네.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또는 순 중에서만 생각한다면 정부 지자체 지원보험료 빼는 거. 지원보험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영업이 100만 원인데 순이 90이래요. 그럼 부가는 10만 원. 영업보험료율이 10%인데 순보험료율이 9%래요. 그럼 부가는 1%. 정부지원보험료? 순의 50%, 90만 원의 50%, 요거 빼놓지 마시고, 어디겠어요? 부가보험료 10만 원 빼놓지 마시고, 오케이. 지자체 지원보험료, 부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순 중에 지원료. 지원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근데 대부분은 다 한 40%까지 지원을 하죠.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어떤 거로 하셔도 순보험료 중에 지원을 빼셔도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율 빼고 계약자 부담보험료율을 곱하셔도 아니면 영업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를 다 빼셔도 총 지원보험료 영업보험료 중에 계약자가 된 거 빼면 또 지원보험료죠.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건 다 바로바로 보험료 구성의 그 연습 문제예요. 오케이.
자, 정부 지원 볼까요? 2025년까지 계속 변경될 예정이래요. 적종과 변은 10% 자기부담 비율 10%일 때 41%, 15%일 때 44%, 20, 30, 40%, 10, 15%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간척농지, 간척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간척벼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41, 44% 지원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50% 지원 받는 겁니다.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 벼만 그렇고 조사료용 벼나 밀, 보리, 귀리는 그냥 다. 그러니까 적종, 과수, 사종과 벼만 빼놓고는 무조건 순회 50%예요. 순중 지원보험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논작물 보험료 산출식 볼게요.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 2번이 벼라고 생각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이 밀, 보리, 귀리, 그다음에 조사료용 벼라고 보세요. 네. 일단 얘네들부터 보면 뒤에 뭐 붙는 거 없어요. 1 마이너스 뭐 방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서 끝. 끝. 자, 벼는요. 여기만 바꾸면 되죠. 보통약관, 특별약관 요거만 바꾸고 뒤에 할증률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 재배 할증률. 주의하셔야 돼요. 벼와 나머지 논작물. 오케이. 그리고 과거에 가끔 나왔던 문제들인데 우리 과거에 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성량이 다 들어와 있을 때 표준성량의 각종 지수들이 막 적용이 돼요. 품목마다 다르게. 그러면 온갖 지수를 늘어놓고 어떤 특정 품목의 표준성량을 구하세요. 마찬가지예요. 보험료도요. 품목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다르잖아요. 온갖 항목, 할증률, 할인율 막 제시해놓고 어떤 특정 품목의 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해당하는가? 제시되어 있는 조건과 무조건 다 끌어다가 적용하지 마시고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서 막 친환경 재배 할증률 제시됐어요. 만약에 친환경 재배 5% 할증한대요. 플러스 된대요. 벼 해당하죠? 하지만 해당 농지가 친환경 재배 농지인가를 확인하셔야죠. 직파 재배 할증률 5% 조건에 제시됐어요. 벼 해당하죠? 근데 해당 농지 봤더니 기계 이양했대요. 무조건 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해당하는가, 품목에 해당하는가, 해당 농지에 해당하는가 그거 보셔야 하고요. 네. 자, 보험료 산출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972만 원 나왔어요. 네, 벼 품목입니다. 벼 지금 벼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 순위 8%면 부가가 2%란 얘기죠. 손해율에 따른 최대 할인 할증률이 최대 할인율. 우리 이거 했었죠? 평가 기간 1에서 5년까지 있어요. 손해율 30% 미만 500% 이상으로 구별되어 있죠. 네. 최대 마이너스 30% 할인, 최고 할증은 50% 할증. 그리고 손해율이 80%에서 120% 구간은 평가기간 관계없이 할인도 할증도 없더라.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 했잖아요. 손해율 80% 미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80 미만은 할인, 120 이상은 할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 구간에 할인 할증 없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직파 재배 할증률, 친환경 재배 할증률. 해당 농지가 직파 재배, 친환경 재배라고 보고 기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래요. 얘가 관건인 거죠. 얘. 자기 부담 10%일 때 정부 지원율. 그렇죠? 자, 가입 금액 순 1 마이너스 손해율 최대 할인율 곱하기 방제 없고 할증률 2개 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순보험료죠. 여기 순보험료율 곱했잖아요. 순보험료 중 지원 빼고 10%일 때 41%. 이런 거. 네. 간단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환급 한번 볼까요? 환급. 이것도 복습 한번 해볼게요. 환급 사유는 아까 제가 불농보험금은
계약이 소멸하지만 그건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고 환급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무효, 효력 상실, 해지는 계약 기간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 계약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거 돌려줘야죠. 환급법료 계산해야죠. 그쵸? 네, 여러분 이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반환한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여기 두세 문장이 더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적종, 과수, 과실에서 봤던 거는 두세 문장이 더 있었어요. 뒤에. 기억나세요?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쵸?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됐을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법률 계산한다. 그게 어디에만 있다고요? 적종, 과수, 과실, 해당되는 거는 생산비, 노지, 그다음에 인삼 해당돼요. 근데 우리 이거 구분하자고요. 요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농금원 이론서에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법률을 계산한다는 얘들에만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같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가입할 때 1,000만 원이 가입 금액이었는데 보험금을 뭐 지급했든 아니면 무슨 사유든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700으로 바뀌었다. 그럼 700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남은 거를 환급해 주란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 뒤에 있는 두세 문장이 덧붙이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 축약해 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근데 왜 얘네에만 약관이나 이론서에 얘네에만 언급이 돼 있냐면 그쵸? 기억나시죠? 적종, 보험금 2개. 기타 과수, 사고 날 때마다 피해율 산정. 감귤, 과실손해의 감귤. 사고 날 때마다 피해율 산정. 수확전, 수확기, 동상해. 생산비 노지, 잔존보험가입 금액. 인삼, 보험금 1차, 2차. 기지급 보험금 있잖아요. 즉 보험금 종류가 여러 개든 사고마다 피해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든 원래 사실 모든 보험금은요 다 끝나고 한 번에 지급해요. 실무에서는 한 번에 지급해요. 그치만 계약자가 원한다거나 그러면 예상되는 보험금 중에 한 50% 정도를 가지급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고 우리 이론서에 없는 부분이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즉 이 친구들은 미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 기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서 그 중에 남은 기간만큼을 환급해라. 그래서 얘네 약관이나 이론서에 실려 있는 거고 근데 요걸 보면 얘네가 아니더라도 이 보장 방식들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 이제 논작물부터는 그 부분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책임 없는 사유, 계피의 책임 없는 사유, 무효이면 전액, 효력 상실 해지이면 예. 사실 이게 가장 기본식이죠. 기본식. 그리고 책임 있는 사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환급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그쵸?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나와 있죠? 이런 거 괄호 넣기. 임의 해지,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끊어 읽어야 돼요? 사기에 의한 계약 별도,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럼 계약의 해지 밑에 주석이 있어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통지, 고지 의무 해태한 경우, 그래서 해지한 경우. 우리 상법 1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1차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는 주석을 실으려면 다 실죠. 그쵸?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는 뭘까요? 비슷해요. 여기는 계피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데 약관에 보시면 얘는요.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같은 말이죠, 뭐. 근데 뒤에가 달라요. 고지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고 중대 사유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 있잖아요.
거기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죠? 임회사가 중상 입었다. 임의해지, 해지, 사기계약, 그다음에 중대사유로 인한 효력 상실, 그쵸? 네. 자, 요런 거는 뭐 5점짜리 외에는 여기서 뭐 나올 이유는 없죠. 오케이. 자, 오늘 이번 강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우리 보험금 1과목 스타일 개념 위주로 보험금 한번 볼게요. 네. 자, 논작물 이제부터 이제 발동 걸고요. 다음 강부터 보험금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